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치의 헤데라 지식창고 2025년 6월 10일 한국 시간 2025년 6월 11일 헤데라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 6월 11일에 예정되어 있던 하나리 선물 HBA ETF 승인 결정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승인일은 9월 9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셰퍼드 보고서에 따르면 페데라 HBA 현물 ETF 2025년 내 연내 승인 확률은 80%라고 합니다. 다음은 어, 바라드 컴뱃이라는 그 이종격 투기 페데라 기반의 이종격 투기에서 새롭게 런칭한 스포츠 업 레이어 2에서 아메리칸 풋볼 리그라는 아마추어 풋볼 리그가 업레이어 2로 합류하게 되어서 합류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A7 FL 시즌 11 챔피언십 경기고요. 해당 경기일인 6월 20일에 바라데 컴뱃 앱에서 바라데 토큰만 소지하고 있으면 요 챔피언 마지막 결승 요 두 경기에 베팅을 하시고 바라데 승리한 팀에 베팅하신 경우에는 가라데 컴뱃 바라드 토큰을 획득하시고 뭐 진 경우에도 이건 업 온리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베팅한 바라데를 잃어버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6월 22일 하루 전 투표 전까지 바라데 컴뱃 앱을 다운받으셔서 20일까지네요. 20일까지 다운받으신 다음에 바라데 토큰이 앱에 있어야 됩니다. 20일이 지난 다음에 투표가 열린 이후에 6월 20일 투표가 열린 이후에 그 가라드 토큰을 그 앱으로 옮기시거나 구매를 하셔도 경기에는 참여하실 수가 없으니까 꼭 그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 20일에 본인이 원하는 팀에 배팅을 하고 22일 경기가 끝난 후에 최종 승리팀이 결정되면은 승리 이후에 가라데 토큰을 본인 지갑으로 받으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금일에 헤데라 관련 메이저 뉴스는 이 정도가 다였고요. 근데 이제 헤데라가 미국 기반 코인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크립토 관련해서 중요한 법안이 하나 통과된 게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이름은 디지털 자산 투명화 법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US Digital Asset Clarity Act라고 합니다. 법안이 오늘 금일 6월 10일 미국 시간 6월 10일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를 통해서 되었다고 합니다. 페데라는 아무래도 미국 기반 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크립토 관련 법안을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설명을 드리면 법안 코드가 HR 3633 US Digital Asset Clarity Act이고요. 금일 미국 하원에서 47대 6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해당 법안은 미국 디지털 자산의 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세우기 위한 법안인데요. 법안은 첫 번째로 이제 SEC와 CFTC 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즉 블록체인 기반 토큰 중에서 실제 사용 목적이 있는 건 CFTC가 관할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투자 유치 목적의 초기 판매를 위한 코인들은 SEC가 증권으로서 규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이 디지털 커머디티 즉 상품인지
투자 계약 자산, 즉 증권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고요. 예를 들어서 HBAR나 이더리움 ETH 같은 유틸리티 토큰은 커머디티, ICO나 프리세일로만 판매된 투자형 토큰은 투자 계약 자산, 즉 증권으로서 분류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제 디파이, 탈중앙 파이낸스 참여자들에 대한 보호 조항, 즉 오픈 소스 개발자와 노드 운영자, 비스탁 시각 개발자는 규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게 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자산을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허락이 없이는 개인의 자산 개인의 허락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2차 거래 보호 면책 조항이라든지, 즉 발행자나 계약자가 개입하지 않는 한에서는 2차 거래 증권으로는 보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조건을 소비자 보험 산업 지원 조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한해서 최대 7,500만 달러, 하나로 약 1,000억 정도까지는 이 특별한 등록 없이 자금 조달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즉 이런 거는 인제 VC나 자산가들의 프로토콜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럼 이 법안이 지금 헤데라 생태계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인제 헤데라 H바의 커머디티 상품으로서의 지위가 명확하게 되겠죠. 그러면 즉 증권이라는 것에 대한 법적인 리스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정 금액의 조건 안에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쉽게 들어올 수 있죠. 헤데라는 일단 기반 프로젝트들이 헤데라 기반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역시 규제 걱정 없이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관 채택과 기관 자금 조달이 좀 더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법안들은 당연히 이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소스 스왑이나 본조 파이낸스와 같은 디파이 프로젝트들도 큰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헤데라도 헤데라지만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토큰 증권성도 당연히 인제 명확하게 해결이 되고요. 증권성이랑 법적 리스크 사라지니 당연히 인제 프로토콜 개발자와 커뮤니티 사용하시는 커뮤니티 분들을 보호하는 게 좀 더 인제 쉬워지겠죠. 그리고 인제 CFTC가 아무래도 좀 더 시장 친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제 정식 서비스로 등록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미국 내 사용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에서 인제 사용자들을 좀 더 원활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용이성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500만 달러 한도 내에서의 자금 유치, 이것도 당연히 이 디파이 프로토콜에는 큰 플러스 요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일단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니까 이후에는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하원 전체 표결, 그다음에 상원으로 이관한 다음에 그 법제화 수순, 모든 게 통과되면 법제화 수순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그 SEC와의 의견 조율은 남아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최근에 SEC 의장이 그 크립토 친화적인 누구였죠? 폴 애킨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제 이런 상품 관련 디지털 자산 상품 관련 이런 관리는 인제 CFTC 중심의 규제 체계 전환이 빠르게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요 법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이거 외에 현재 2025년 6월 10일 기준 5 가지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법안들이 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인제 비트코인 액트, 요게 지금 전략적인 비트코인 보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입니다. 요게 지금 상원에서 발의되어서 현재 위원회 심사 통과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의된 클래리티 액트, 이건 설명해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인제 지니어스 액트, 요거는 인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 스테이블 코인 보관 서비스에 대한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한하는 법안이고요. 이거는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액트. 요게 인제 지니어스 액트 그전에 발의된 법안인데 어 발의 그전에 발의된 아마 경쟁 관계인 법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요것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으로 하원에서 특정 그룹이 발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인제 심의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지니어스 액트가 먼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IRS 1099 요게 인제 관련된 게 뭐냐면 암호화폐 브로커 룰이라고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 보시면 또 찾을 수 있을 건데 요거에 인제 브로커 룰에 대한 거를 인제 폐지하자는 그러한 법안이 인제 어 상원에서 발의돼서 표결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상원은 통과됐고요. 상원 발의하면 바로 이제 대통령한테 넘어가서 승인이 되겠죠. 고 정도 요 5 가지 이제 법안이 있고요. 요 법안들은 이제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어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라고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 좋 네. 그러면 지금까지 2025년 6월 10일 한국 11일 페데라 김치의 페데라 뉴스였습니다. 페데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유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